안녕하세요. 슈카워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대학이 4년제가 아니라 6학년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는 선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학부 고학년 때 내가 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얼마나 그때 생각했던 이유들이 지금도 동의할 만한 생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한국에서 심리학과로 학부랑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박사과정을 실험심리학 쪽에 발달심리학 전공으로 2015년부터 들어가서 이번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5가지의 이유로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구가 해보고 싶었고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학술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학회에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멋있어 보였고요. 두 번째는 교수라는 직업이 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학부만 졸업을 해서는 제 전공인 심리학을 살릴 만한 직업을 택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뭔가 학자로서의 전문성, 명예 이런 거를 조금 얻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해외 유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찬찬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연구가 해보고 싶었다, 멋있어 보였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 확률로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해보니까 연구라는 거는 정말 재밌는 건 맞아요. 이게 막 일단 연구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제 프로젝트화 시키고 논문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재밌었고, 내 성과물이 생기고 내가 주인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체성, 자율성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나 사회현상 이런 거는 복잡 미묘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관점과 제 연구 아이디어와 또 적절한 그 결과 같은 걸로 변환을 시켜내서 뭔가 새로운 발견 같은 거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 같은 거에 의미를 잘 찾기가 쉬웠고 재미를 느낄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의 말도 들어야 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런 환경에 못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그래도 연구의 본질 자체는 인간이라면 재밌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수라는 직업이 좋아 보였다. 이거는 지금은 막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 생각 같아요. 사실 학부생 입장으로서 저도 모르게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상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수는 정말 이 심리학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정말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수까지 되신 것일 테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성품, 인성, 소통 능력, 도덕성, 평균 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교수가 되면 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균 이상의 무언가를 다 갖춘 사람일 거라고 나를 존경하겠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대학원을 와가지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더 가까운 사람의 입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을 더 지켜보게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상화를 하면서 교수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 수준보다는 멋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봤죠. 지금 이제 저의 상황에서는 제가 같이 연구했고 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상화가 안 되죠. 어떤 교수가 인간적으로도 제 관점에서 멋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는 그 개인의 특성인 거지 교수가 되고 말고의 특성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또 교수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교수들의 삶은 일단 실적 압박을 정년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일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 지도, 연구 실적 내기, 정년 보장 받고 나서부터는 뭐 학과장이다, 학교 행사다, 또 학과나 학교 내에서 무슨 장,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막 잡일? 이런 것들에 시달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구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인 차라리 박사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교수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거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그런 역할들이 뭐 몇 시에 딱딱 하면 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틀과 체계가 없는 업무들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연구 실적이 만족할 만큼 안 나서 굉장히 초조함을 겪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교수라는 게 된다고 해서도 참 쉬운 길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정말 끝없는 챌린지의 연속이더라고요. 게다가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되면 되게 좋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막상 자격 요건을 쌓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수들의 힘든 삶 같은 것도 보이지만 교수라는 직업에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다른 직업이 되는데 써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어 실력이랑 그 연구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이런 직업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들이잖아요. 또 그런 직업들이 급여는 얼마나 되고 복지는 어떻게 되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이런 걸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만 해도 제가 사회과학 계열인 심리학과인데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코딩 같은 거 좀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인더스트리 쪽 직업도 도전을 해볼 만하고 잘 가는 선배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교수만큼 괜찮은 직업이 저한테는 약간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만 되게 집착하고 있었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부만 졸업해서는 전공을 살리기가 어렵게 느껴졌다 였는데요. 그때는 특히나 심리학 학부 전공하면 할 일 없다, 무조건 대학원과 가야 된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전공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 전공이 너무 다양해요. 또 기초학문 분야다 보니까 암기 과목식으로 지식 습득을 하느라고 4년을 그냥 거의 다 보내게 되고, 학계 연구 이런 거는 대학원에 가가지고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상담사 쪽이나 임상심리사 이쪽은 관련된 대학원을 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학부만 해서는 세부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학습하고 실용적이고 직업과 바로 연계되는 그 훈련을 학부 수업으로는 별로 받을 수가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통계 실습도 했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은 얻었지만 그 정도 갖고 직업을 얻기에는 부족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래서 심리학자 하면 되게 이름도 멋있게 느껴지고 학부를 다니면서도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공을 많이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을 살리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는 말이 맞냐고 물으신다면 반만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직업 분야도 다양해지고 공부라는 거를 꼭 대학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다 지식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셀프로 충분히 원하는 컨텐츠 같은 걸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게 꼭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학계 연구를 하고 싶고 아니면 상담사가 되고 싶고 이런 거라면은 자격을 주는 곳에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심리학 지식을 다룰 수 있고 응용해서 새로운 재화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라면은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렇게 먹고 살 길은 자기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잘 떠오르지 않고 안정성도 보장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이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안정적인 틀 속에 자기를 이렇게 넣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시스템이 대학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 하에 대학원을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몰두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몇 년 흘러보낼 바에야 어쨌든 석사 과정이라는 거는 딱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맞춰야 되는 마감이 존재하는 학위 과정이고 어느 정도 호기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연구라는 거를 2년 동안 해보면서 졸업을 하면은 석사 학위라도 나오잖아요. 그 석사 학위를 사회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고 얼마나 의미를 느끼든 않든 간에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학위라도 나오니까 그게 낫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석사 졸업하고 나서 박사도 하고 막 유학 가고 싶고 뭐 이런 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대학원을 안 간다고 해서 딱히 다른 거를 정말 열정 있고 그 연속성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하게 잘하고 좋은 성과도 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과 대학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가서 뭐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연구라는 것도 좀 재밌기도 했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잘 되면은 박사 가서 진짜 내가 정말 학자가 될 재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에 한번 베팅도 해보자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위라도 나오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이유로 그 슈카님의 컨텐츠에서 요즘 대학생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도 대학원생의 수는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학부 졸업하고 나라는 사람은 사회 경험 같은 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 분야로 가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거를 또 누가 딱 집어서 정해주지도 못하고 저도 마음에 들어 할 만한 회사 누가 딱 오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대학원이라는 거는 대학원생도 내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뵙고 다니면 어떤 거 할지 알 것 같고 내가 많이 수업 듣고 봐왔던 교수랑 같이 일을 하고 익숙하면서도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석박사 학위라는 멋있어 보이는 학위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곳이잖아요. 정말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선택이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 대학원 학부를 졸업하는 그 당시에는 안온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학위는 딸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너무 제가 경험한 거라고는 학부 사회밖에 없고 대학교밖에 없다 보니까 좁은 사회에서 생각하는 좁은 생각이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닫힌 상태로 살았던 것도 있고 그냥 대학교에서 수업 들은 정도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학계에서 파생된 심리학 관련 직종만 저한테 되게 눈에 크게 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제가 심리학을 재밌어 했던 이유인 뭐 인간에 대한 관심, 또 인간의 심리를 돈 버는데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흥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꼭 학계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커리어 초이스가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알아볼 도전이나 경험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많이 해보려고 학계를 떠날 각오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무튼 20대 중반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워낙에 요즘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다 시간 낭비로 보는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위에 막 들리는 말들 또 막 부모님의 잔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이도저도 아닌 길로 가게 만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되게 커서 대학원에 가게 저를 만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전문성, 명예 등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이거는 아시잖아요. 석박사가 되면은 어떤 전문적인 학계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쨌든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도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반만 인정되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노력들로 인해서 속해져 있는 어떤 배타적인 집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곧 박사 학위자, 영어 소통 가능자, 해외 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뭐 성취감, 안정감 이런 거에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연구를 한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사람이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어떨 때 딱 제 연구 분야에 전문가가 된 것 같다라고 피부로 느껴지냐면 연구 주제를 정하잖아요. 어떤 딱 제가 연구하는 그 가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연구를 한 연구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그 연구 방법이나 그런 거를 아무도 먼저 선행 연구에서 내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를 오롯이 저희의 생각과 주관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때가 정말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요만큼을 연구하는 거지만 그 요만큼을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구나.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구나.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물론 아무도 안 궁금해서 연구 안 한 거겠지만 우리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느껴지면서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를 자각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이 분야의 정말 이 부분에서는 이 인류 중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내가 이걸 연구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 내가 이 지식 발견의 이 끝부분까지 와서 이렇게 한 삽을 덮어야 되는 그런 주체자가 됐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말았지만,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를 꿈꿨고 노벨상을 타는 걸 원했고 이런 분이라면 제가 말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큰 의미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사학위를 어떤 세부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고 또 연구 활동을 한 것을 정리해서 결과물을 내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막연히 학부 졸업할 때쯤에는, 예를 들면 제가 발달심리학 쪽에 박사학위를 따면 발달심리학 전반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박사학위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더 알아서 공부하고 채워나가야 될 영역이지, 그렇지만 어떤 세부 분야를 정말 깊게 파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성과물까지 내서 학계에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다 보면 그 연구 분야에서 파생된 저만의 관점이 생기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식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마음은 해외 유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석사 과정 뒤에는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이라는 코스가 있고, 박사 과정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권 나라로 갈 경우에는 장학금 체계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에서 돈도 벌어가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나도 박사학위를 해외에서 하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싶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 너무 심하고 어차피 대기업 가고 이런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헬조선 탈출해가지고 어떤 나라든 학계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서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의 마음도 있고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석사학위를 하고 나서 박사 과정을 미국 오게 됐으니까, 또 그 뒤에 삶의 경로, 초이스, 또 결국 졸업할 때쯤 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이고 맞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와가지고 박사 학위 과정이 즐거웠냐 하면은 그건 완전 아니었고요.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안 간 길에 대해서 계속 막연히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하면서 왜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막상 하고 나서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후회하는 게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제가 박사를 오게 된 게 굉장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스카이 대학 막 이런 거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학과 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딱 4학년이 됐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포닥 트레이닝까지 마치시고 저희 학과에 부임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전공 내용이나 전공명이 제가 그때 딱 하고 싶었던 분야랑 일치를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운 좋게 약간 오픈 특수를 누린 거죠. 첫 학생으로서. 또 교수님도 처음에 와가지고 막 신진 연구비 이공계 재단에서 막 따가지고 일개 석사생이 정말 하기 어려운 큰 프로젝트를 막 2개나 맡아가지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바보였는데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꾸역꾸역 막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그때 했던 연구들이 연구 실적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가게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결정되어지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높을 텐데, 그 지도교수도 잘 만나야 되고 지도교수와 나의 궁합도 잘 맞아야 되고 연구비나 뭐 어떤 교수의 개인사? 외부적인 상황 같은 것도 되게 내가 딱 이 한정된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잘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막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100%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학을 한번 가고 나면 인생에 정말 많은 게 바뀌거든요. 저도 제 삶에 놓인 선택지,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게 다 많은 게 바뀌는데,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걸 바꿔 놓을 수 있는 선택이 되게 운에 좌우된다는 게 인생에 알 수 없는 면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거의 좀 그런 면이 있겠죠. 어쨌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늘 내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학계 쪽 진로와 직업은 이런 고민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런 거에 벗어나고 싶으면 좀 더 안정적인 뭐 공무원이라든가 쪽으로 진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불확실함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계속 이런 거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진짜 점점 심해지지 없어지지 않는 불확실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역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느낄 수 있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라는 게 재밌었고 논문 쓰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재밌고 제가 몰두를 할 수 있는 활동을 경제적 독립을 해가면서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었고 논문이라는 창작물을 만들어낼 실력을 키웠다는 거 이렇게 대학원을 10년 동안 삽질을 하면서 보내고 많은 불확실성 속에 힘들어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 일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잘 되지 않아갖고 재수까지 했잖아요. 그때 했던 생각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다음 편으로 제작을 해볼까 하고요. 완전 다른 시리즈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하게 될 진로 선택과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디펜스를 잘 마무리해야 해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디펜스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